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남편이랑 말 한마디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관계였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 말한 거지? 이럴 거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분명 싸우려고 꺼낸 말은 아니실 텐데, 그냥 내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결국 또 분위기가 쌓여지고, 마지막에 내가 더 초라해지는 느낌. 아마 느껴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남편과 말만 하면 왜 싸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 관계를 어떻게 다르게 돌릴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남편과 잘 지내고 싶으신 아내분들이나 남편과 싸우지 않고 대화하고 싶으신 아내분들은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해법이 보이실 겁니다. 그 전에 먼저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부부싸움에서 남편이 보이는 감정, 특히 짜증이나 화는요, 대부분 표면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분석한 가트만 연구소에서는요, 이러한 화나 분노를 빙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수면 위에 드러나는 것은 분노지만 수면 아래에는 슬픔, 두려움, 외로움과 같은 1차적인 감정들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의 짜증이나 화 그 아래에는 가장으로서의 불안이나 남자로서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이나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외감과 같은 핵심 감정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하루 온종일 버텼는데 집에 와서도 쉬질 못하네. 지친다. 혹은 나도 힘든데 이걸 아무도 몰라주네. 외롭다.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요, 남편들이 자기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참고 참다가 막 짜증으로 화로 터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내는 그걸 자기에 대한 비난 혹은 공격으로 느끼게 되고 방어 모드나 전투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방어 모드나 전투 모드가 되면요, 대화를 할 때마다 싸우게 되고요, 문제 해결은커녕 상처만 두텁게 쌓아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내 남편은 다양한 감정을 잘 느끼고 그것을 잘 표현하는 남편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남편들 중에는요, 특정한 감정을 잘 느끼는 것 같지만 다채롭고 풍성한 감정들을 빠르게 세분화하고 그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요, 자신 안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고 그저 억누르고 참고 참다가 그 불편함을 그냥 짜증으로 화로 배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안타깝게도 그 화를 들어야 하는 분들이 아내들이신 거죠. 그리고 아내들은 당신이 또 나에게 화를 냈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서로가 싸우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반대 케이스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상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쪽은 계속 상처받는 사람이 되고 한쪽은 계속 억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점점 더 심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부부싸움이 심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기술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대화 이전에 나의 뇌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뇌과학적으로 감정이 격해지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뇌의 영역이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설명을 해도 안 들리고 맞는 말을 해도 공격으로 듣게 되고 결국 말한 쪽만 더 후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지 신호입니다. 이렇게 정지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미안한데 지금 우리 둘 다 감정이 너무 올라온 것 같아. 우리 20분만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정지 신호입니다. 이거는 회피가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싸움을 하지 않겠다.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지키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원하신다면 부부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 싶을 때에 이 정지 신호를 거세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가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내 감정을 먼저 알아주고 안정화시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감정과 의도를 정리하신 후에 부드럽게 남편과 대화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세계적인 부부 심리 권위자이신 존 가트만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대화의 첫 3분을 보면 그 대화의 결말이 94% 이상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화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대화를 시작하면 기존에 쌓여 있었던 경험과 감정 때문에 쉽게 이런 말들이 나가곤 합니다. 당신 왜 맨날 그래?
또 그 얘기야? 내가 말하면 뭐 하냐? 이런 식의 판단과 비난의 대화가 오가면요. 상대의 뇌는 바로 전투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라고? 하면서 싸우는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의 시작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가 방어하지 않고 오롯이 상대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상대를 배려하며 자신의 의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비난하려는 건 아니고 그때 내 마음은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며 내 의도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 아주 좋죠. 그러면서 I 메시지를 사용해서 나를 주어로 한 대화를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그때 내 마음과 감정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또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신 왜 연락이 없어? 이런 표현보다 당신이 연락이 없으니까 내가 좀 걱정이 되고 또 서운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상대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내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대화가 익숙치 않고 왠지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화를 해야 싸우지 않고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를 남편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전달이 되는 거죠. 상대방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걸음 물러서서 부부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설거지를 하냐, 누가 먼저 연락을 했냐, 안 했냐, 너의 말투가 왜 그러냐, 이러냐. 이게 우리 부부싸움의 원인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우리 부부싸움은 안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겪는 일상의 갈등, 그 아래에는 늘 이러한 질문이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인가? 내가 힘들 때 당신은 내 편인가? 이러한 정서적 연결감이 흔들리면요. 일상의 어떤 주제든 결국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의 본질적인 해결은 누가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우리가 한 팀이냐, 아니냐,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냐라는 연결감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말만 하면 싸움이 되는 남편과의 관계,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모두 다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서로 연결감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감정이 올라오면 멈춘다. 대화는 부드럽게 시작한다. 문제 아래에 숨은 감정을 본다. 이것만으로도 관계는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숨쉴 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로넥트 하십시오. 당신을 응원합니다.